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엄청 더운데 뭐 물론 실내에서 일을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래도 일 끝나고 나올 때 와 덥다 이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잠시 한 1분 동안은 따뜻하다 이렇게 실내에 계시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네네. 많이 덥구나. 차 안 온도가 110도를 그냥 그쵸. 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또 한 달 만에 나오셔서 또 들려주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럼 10년. 예. 네. 그런데 주제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해진 게 있고 그리고 관심사가 있고 네네. 그래서 한 2, 3년마다 다시 그 전에 했던 거를 보고 네. 약간 보강할 거 보강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오늘 내용도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금 보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치과의 마취에 관한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치과를 가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예, 아닐까요? 너무 막 룰루랄라 하고 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치과 선생님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치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을 때 아플 건가? 아니면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포비아 수준까지 이렇게 된 마취를 할 때 거의 기절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워야 되고. 아, 정말. 네, 그런 네네.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마취를 맞는 거를 많이 이제 무서워하시고. 네네. 특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쪽은 괜찮은데 입 안에 네네. 마취 맞는 거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작은 부위인데 신기한 게 저도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느끼는 게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고 하고 나면은 온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온 다리에 힘도 풀리고 이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이제 마취를 제가 이렇게 하는 상황에 항상 보는 부위가 있어요. 어딘가요? 손하고 어깨를 봐요.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보면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계신지 네네네. 알고 그래서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을 푸세요. 네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풀리고 그리고 심호흡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마취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과연 안전한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치과에서 하는 마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사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로컬 애네스티지아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국소 마취라고 합니다. 네, 부분 마취. 부분 마취죠. 네. 그래서 부분 마취인데 치과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은 바늘 이제 부분 마취 할 때 어떤 젤을 좀 바르고 이렇게 네네네네. 하는 부분을 살짝 마취해서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topical anesthesia 그러는데 이제 연고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벤조케인이라든지 뭐 유지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연고 마취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오라젤 있잖아요. 네네네. 오라젤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표면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국소 마취할 때 네. 주사 넣기 전에 표면을 조금 더 둔감하게 만들어서 덜 아프게 느끼게 그쵸. 하려고. 네,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좀 덜 느끼게 하는. 어떤 환자분들은 아주 민감하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안 했다고. 네, 주사 맞기 전에. 네네네. 여기 그거 바르는 거 꼭 발라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주사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따끔하니까. 주사 들어가는 그 아픔도 줄여주려고 또 표면을 또 연고를 발라서 살짝. 예. 그래서 이제 표면 부분만 마취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치통에 효과가 있다고 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네네. 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연고를 바르는데 약간 그 효과가 있지는 않는데 네. 너밍이 조금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생각하시기에 그 치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치통을 뭐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잇몸만 살짝 마취하고 이제 마취 바늘 들어갈 때 통증을 덜하게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국소 마취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잇몸만 이렇게 마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도 비슷한 제오라제라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바늘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네네. 이렇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치료 종류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마취액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겠죠. 네, 뭐 옛날에는 뭐 노바케인이다, 뭐 프로케인이다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네. 뭐 라이도케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라이도케인 했을 때 보통 뭐 간단한 치료가 됐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네네. 오래 가고 그리고 또 그보다 또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고요. 네. 그래서 그보다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취 중에 하나 아니면 마취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트러스 가스라고 있는데요. 네.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레핑 가스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그럼 호흡하는 걸로. 그렇죠. 나이트러스 가스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잠이 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저도 이제 치과 대학교 있을 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본인이 좀 해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습 시간에 네네. 이제 서로 이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 보는데 어느 이렇게 순간에 가면 약간 이렇게 몽롱, 비몽사몽한 상황이 돼요. 그래도 다 들리고 반응도 할 수 있고 의식은 깨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호흡할 때만 그렇지 그거를 뺐을 때는 바로 돌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해요. 이것조차도 자기가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oral sedation이라 그러는데 oral sedation은 뭐냐면 구강으로 약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먹는데 뭐 헬시안이라든지 뭐 그런 약을 먹고 약간 치료할 때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뭐 신경 안정제처럼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꿈꾸는 것 같은 상태라는데 이것도 깨어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약간 몽롱한 상태로 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 중에 약간 뭐 강박증이나 폐쇄공포증 같은 걸 느끼시는 분은 또 이런 거를 하시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심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아예 그냥 마취를 한다거나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피하는데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이제 치과를 못 오시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마취 방법이 어떤 네네. 건지 보조를 해서라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oral sedation은 보통 이제 아이들 많이 써요. 그 아이들 네네. 이제 소아치과 가면 애들이 힘드니까 맞아요. 그 슬리피 주스라 그래가지고 네네. 주스 맛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 이렇게 잠이 몽롱하게 오면서 네네. 그런데 그거를 해도 마취를 받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우에는 그 나이트러스 옥사이드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오히려 거의 잠을 자는 네네. 수준 정도까지 네. 되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강한 이제 치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IV sed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
IV 쓰든 인트라베너스니까 그 정맥을 통해서 링얼 솔루션 받으면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직방으로 그냥 바로.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몇 초다가 이제 넘어지는 그냥 하는 거고 그 왜 뭐 프로포필 이런 그런 액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맥 혈을 수면 마취처럼 그렇죠. 수면 마취처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그렇죠. 정도.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복잡한 수술이라든지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랑니 발치인데 네. 4개를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아플 수 있는 예, 많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들이 많이 이거를 쓰고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보호자가 와서 이제 그거를 다 끝나고 또 데려가고 그렇죠. 예,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이 없고 치료 후에는 기억이 없는데 보통은 사랑니 수술 발치 이제 4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보니까 살짝 개요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취 종류가 정말 많다. 그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사실 이 모든 걸 다 훑어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오늘은 그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마취라고 하면 국소 마취. 네, 여러분들도 저도 다 경험해 본 부분으로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소 마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그 국소 마취에는 이제 바늘로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infiltration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nerve block이라고 그러는데요. infiltration은 뭐냐면 그 치아 하나 쪽 뿌리. 그 결국에는 그 치아가 느끼는 그런 신경은 그 치아 뿌리를 통해서 신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치아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아프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픈 게 결국에는 그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뇌에다가 신호.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어디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신호가 안 가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면 그 차를 운전할 때 그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플랫 됐다. 뭐 그 한 번은 제가 차 운전하는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위험하니까 타이어가 너무 그거 하니까 운전하지 말고 옆으로 pull over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 뜨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점점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맞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잖아요. 치통이. 그렇죠. 그런데 치통이 유익한 점도 있어요. 어느 정도면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nfiltration이라는 거는 그 치아 뿌리 부분으로 잇몸 안으로 해서 치아 뿌리 부분만 하나만 하는 건데 하나만 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이제도 되지만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nerve block이라는 거는 치아가 이렇게 신경이 들어오면서 치아한테 그 신경을 제공을 하는데 번들처럼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좀 큰 nerve가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분이 돼서 신경에 들어가는데 그 큰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쪽 같은 거 치료를 할 때 뒤쪽에 nerve block을 하면 이제 마취되는 부위가 좀 넓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번들 그 큰 줄기를 입구에서 마취를 하니까 그 전달되는 부분들이 다 마취가 되니까 치아가 하나가 마취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신경이 이렇게 다가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입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infiltration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마취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부위만 딱 마취가 그쪽 되는 부분만 거니까. 이제 마취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마취 좀 안 된 것 같은데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마취를 할 때는 거의 안면이 마비된 것처럼 맞아요. 한쪽이 볼까지. 볼, 혀, 뭐 입술까지 이렇게 마비된 것처럼 느끼셔가지고
되게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마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신청곡 노래가 예. 평소에 우리 원장님이 해주시는 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네. 지금 저희 집에 이제 한국에서 장모님이 2달 동안 이제 와 계시는데 다음 주에 가세요. 네,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어머니 어떤 노래 신청하시거나 좋아하시는가 그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부산에 계실 때 임영웅이 유명해지기 전에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노래 교실을 하는데 임영웅이 왔대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때 와서 노래를 참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진은 못 찍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셨겠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고 하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임영웅의 팬인 우리 또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사위인 배우 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또 선물로 드리려고. 네, 이게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장모님도 듣고 계실까요? 네, 듣고 계세요. 그렇군요. 장모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 치과에서의 마취, 특별히 오늘은 국소 마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국소 마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마취제들이 치과에서 맞는 게 정말 안전할까, 부작용은 전혀 없을까, 뭐 요런 걱정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우선 마취제가 결국에는 이제 몸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많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또 몸에서 받는 거 뭐 알러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그 의학 드라마 중에서 이제 어떤 국소 마취를 했는데 뭐 애나필락틱 리액션이 생겨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에피네프린을 에피라고 하는데 에피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에피네프린은 거의 알러지가 없어요. 그래요? 네, 거의 그러니까 알러지는 없고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그 마취제에 어떤 성분을 에피네프린을 넣는데 그거는 이제 혈관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혈관이 축소되면 그 이제 마취가 효과가 더 오래 가요. 에피가 들어 있으면. 그래서 그냥 라이도케인을 쓰는 건 라이도케인 자체는 혈관을 팽창하는 거고요. 그래서 혈관 수축제를 같이 있는 거를 써서 오래간 그 지속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혈관에 가깝거나 특히 이제 혈관에 직접적으로 이제 마취제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혈관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수축이 되면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심장에서 어떻게 빨리 보내겠습니까? 천천히 보내겠습니까? 빨리 보내겠죠. 네, 빨리 펌프질을 막 하는 거죠. 펌프질을 해서 빨리 그쪽을 통과하라고. 그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인필트레이션에서는 상악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데 널블락 할 때 아래쪽 할 때. 아래쪽 하실 때 그걸 느끼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몸이 좀 나른하면서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이제 쿵쾅쿵쾅 몸은 나른해지지만 심장은 박동이 빨라지는. 그래서 이제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알러지는 아니에요. 이건 알러지는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거의 뭐 100%는 보통 돌아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할 때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또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부작용 아닐까? 네, 혹시 큰일 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염려하실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냥 심호흡 계속 하시면 이제 하다가 펌프질을 하다가 이제 심장에서 괜찮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염증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취를 하는데 그 적절한 양이 있느냐 혹시 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마취 양을 이제 조절하기는 하는데 이제 특정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우울증약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하는데 약마다 왜 그 맥시멈 도시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복용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무슨 어떤 약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떤 마취자를 쓰는 거에 따른데 그리고 또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희석되고 몸에 퍼지는가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아마 다른 치과에서도 많이 쓰실 건데 이제 라이로케인 종류인데 이제 그런 거를 봐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필이라 그래요. 하나를 그 하나 이제 하는 걸 카필이라 그러는데 보통 뭐 1.8ml 정도 들어 있는데 그거를 신경 치료할 때 보통 한 2개 쓰면 충분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발치 하나를 할 경우에도 하나 반에서 뭐 2개 쓰면 충분하게 마취가 충분하게 되는데 이제 70kg 미만 환자 같은 경우에 그거를 한 10개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10개 정도 맥시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30kg 정도라면 한 5개 정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그 반도 안 가요. 그렇군요. 원래 보통의 치료에는 그렇죠. 이제 맥시멈 도시지를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가 큰 치료라든지 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상황에서 위치가 다른 곳에 다르게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작용이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도시지 가까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부작용보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취를 하는데 이제 혈관을 마취를 하려고 이렇게 바늘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경에 이제 근데 신경관이 항상 혈관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같이 가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간혹씩 그 혈관을 이렇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살짝 건드려서 살짝 건드리면 그러면 그 혈관이 뭐 살짝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멍처럼 들 수가 있어요. 그 히마토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마취를 한 이후에 치료를 받은 이후에 며칠 지나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뭐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깊숙이 있는 이빨들을 뭐 이렇게 주사를 놓다가 이런 일이 좀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너블락 쪽 같은 경우에 혈관이 좀 큰 쪽을 이렇게 타겟으로 했을 때 주변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할 때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마취를 할 때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에스퍼레이시라고 해서 그 이렇게 누르기 전에 한번 빼요. 한번 빼는데 그걸 왜 빼냐면 그걸 이렇게 빼면서 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늘이 혈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하려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에스퍼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에스퍼레이트를 하고 피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빼서 방향을 바꿔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혈관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살짝 건드렸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피스로 표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히마토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멍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치과 다닐 때는 어떤 환자분이 제가 마취했는데 입을 못 벌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치대생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치대생들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육을 마취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여기가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을 좀 크게 못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마취를 하면 또 가장 어색한 게 뭐 이렇게 근육 마비된 것처럼 느끼는 얼굴 전체가 좀 얼얼하고.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치료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큰일 난 걸로 이제 생각을 굉장히 하는 두려울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힘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막 그래요. 아프냐고 물으면 네. 대답 안 하고 울어요. 그냥 그 여기 이상하다고. 여기 귀여운데 너무 마음 아파요. 네, 손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여기 이상하다고 자기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다른 어른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부은 느낌이라고. 맞아요. 퉁퉁 부은 느낌이 나요. 퉁퉁 부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갔을 때 살짝 그 신경이 아주 얇은데 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바늘을 그 주위에 놓지만 그 신경이 그 바늘이 신경을 딱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일렉트릭 샥처럼 와요. 네. 근데 그거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 어쩌다 만약에 한번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깜짝 놀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신경에 딱 건드린 경우인데 그 신경에 건드렸을 때나 뭐 이제 마취하는 과정에서 페라스티지아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페라스티지아는 뭐냐면 네네.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마비가 이렇게 근육이 마비되는 것보다는 뭐 센세이션이 네네. 약간 이제 느낌이 놀랬으니까 눌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complicate한 그 뭐 extraction이나 치아 뽑을 때나 이제 치료 자체로 오는 그런 페라스티지아가 더 위험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마취 주사가 안전한가 부작용이 있는가 보면 모든 이제 의사 쪽 의학계나 아니면 치과계 다 통틀어서 주사를 가장 많이 놓는 분이 치과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네요. 네, 하루에도 주사를 많이 의과 쪽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주사는 대부분 간호원들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매일 그리고 그 주사를 항상 또 많이 쓰고.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마취제를 조금씩이라도 쓰니까. 네. 그래서 주사 안 놓은 날은 치료 안 한 날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군요. 하고 또 많이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랜 세월 사실 이제 10년 이상 우리 배욱 원장님도 치과 치료를 하셨는데 마취 이렇게 주사 놓을 때 그럼 안 아프게 놓는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주사를 주는 의사의 테크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좌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픈 느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흔들다든지 수전증이 있어서 흔드는 게 아니고 입술을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면 꼬집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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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른 부분 주사할 때도 이렇게 꽉 누르고 주사를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엉덩이에 주사 놓을 때 보면 딴 데 때리는 이유가 한번 딱 때리고 하잖아요. 때리면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싹 분산돼서 그때 이제 주사를 하면 조금 덜 아픈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픔을 분산시킨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자신을 꼬집어요. 그래서 좀 그 이론을 아시는지 그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꽉 꼬집어서 좀 영리하시다. 덜 아프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마취제 투여를 할 때 그 프레셔 때문에 마취제가 이제 잇몸 안에 들어갈 때 프레셔 때문에 이제 느끼는 통증도 있으시거든요. 뻐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천히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거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은 하진 않지만 이제 마취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쪽 뒤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여기는 깊숙이 들어가도 안 아파요. 자. 별로 신경이 없나 보죠? 네, 그쪽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널블락 할 때 아래쪽 이제 마취를 하는데 그쪽은 잘 안 아프고요. 이제 위쪽 특히 앞쪽으로 올수록. 이쪽이 좀 더 센시티브하고. 네, 앞쪽으로 올수록 많이 아파요. 네네네. 생각만 해도 아파요. 저는 지금 벌써. 앞니 뒤쪽. 입천장 쪽. 네네네네. 거기를 하면 아픈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어떤 분은 주사를 이렇게 놓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의느님이시다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잘 하시네요. 근데 속으로는 그러죠. 여기 원래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거 영업 비밀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분한테 그러세요. 잘 되셨네요. 그리고 아플 때는 네네. 아픈 곳 할 때는 여기는 어떤 의사가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네. 그 앞니 특히 할 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하시다가 이제 아파도 네네. 여기는 어떤 의사가 나도 아프구나. 그렇게. 그리고 아플 거야 그걸 좀 생각하고 맞다 보니까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마취가 잘 되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있어서 또 짧잖아요, 마취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되고.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마취를 많이 두려워하셔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또 저야 계속 항상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네. 우선은 혜택을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했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치통보다는 안 아픕니다. 네, 맞아요. 혜택을 생각하시고 네. 오셔가지고 그리고 안전하니까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치과 가셨을 때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네. 또 특별히 우리 배우 원장님이 얼마나 재밌게 또 치료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